오늘은 드라마 귀궁 1화부터 4화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5화 뇌피셜 소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귀궁은 홀령, 무녀, 이무기, 그리고 왕가의 오래된 원한이 얽힌 복합 장르 판타지 로맨스 사극인데요. 지금까지 열이, 윤갑, 강철, 그리고 팔척귀를 중심으로 얽힌 인연의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고 있습니다. 윤갑의 혼은 팔척귀에게 먹히고 열이는 그 혼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혼을 미끼로 삼는 의식을 버렸습니다. 강철은 이무기의 몸이지만 점차 인간적인 감정에 휘말려 열이를 지키려 하고 있죠. 열이를 감싼 저주, 윤갑의 혼을 가둔 팔척귀, 그리고 강철의 내적 갈등까지 4화까지의 전개는 긴장감 넘쳤고 이제 본격적으로 열이의 싸움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이번 뇌피셜은 열이가 가섭스님을 만나고 할머니 무구를 찾으며 다시 팔척귀와 정면으로 맞붙게 되는 5화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인간도 귀신도 아닌 존재들과의 갈등 속 열이는 과연 누구를 선택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귀궁 뇌피셜 소설 그 5번째 장을 펼쳐봅니다. 1부 혼의 문턱을 넘는 자들. 북악산의 잿빛 바람을 뒤로한 열이와 강철은 무겁게 내불산을 향해 걷고 있었다. 밤은 짙고 숲은 적막했다. 나뭇가지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찢긴 홀령의 울음처럼 서늘했고 발밑을 딛는 흙은 습기 가득한 숨을 품고 있었지만 그 길을 멈출 수는 없었다. 열이는 두 손에 꼭 쥔 경귀석을 느끼며 천조각에 쌓인 조모의 부적을 가슴에 품었다. 그 안에는 과거를 끊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무녀의 모든 기억과 결심이 담겨 있었다. 강철은 말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가 처음으로 인간의 감정을 깨달은 것도 그 감정이 무서운 것임을 알게 된 것도 모두 열이를 통해서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한낱 이무기가 아니라 진짜 존재로 느껴졌다. 그럼에도 그의 몸은 버티기 힘들었다. 팔척귀와의 지난 충돌 이후 강철의 영혼은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고 인간의 몸에 깃든 그 기운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었다. 열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윤갑나리를 위해서 이 길을 걷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다. 죄책감, 책임감, 그리고 무녀로서의 운명이 겹쳐진 복합적인 소명이었다. 어릴 적 조모 넙덕은 말했다. 악귀는 원한으로 태어나 원한으로 자라난다. 그걸 끊으려면 누군가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해. 열이는 그 말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산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열이의 걸음은 빨라졌다. 바위 틈 사이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안개는 무구의 기운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윤갑나리의 혼이 지금도 팔척귀 안에서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자 가슴이 미어졌다. 열이는 중얼거렸다. 이번엔 반드시 끝낼 거야. 뒤에서 따라오던 강철이 그녀 곁에 멈춰섰다.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무서워? 열이는 고개를 저었다. 두려운 건 윤갑나리를 잃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를 포기하게 되는 나 자신이야. 강철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작은 접촉은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을 전했다. 그 순간 내불산 정상의 재단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래전 봉인된 무구가 잠들어 있는 그곳은 신기루처럼 현실과 꿈의 경계에 놓인 듯했다. 열이는 느렸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발걸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2부 혼의 문턱을 넘는 자들. 재단 가까이에 이르자 공기의 흐름부터가 달라졌다. 마치 이승과 저승 사이 경계선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열이는 조심스럽게 무구가 봉인된 재단으로 발을 옮겼다. 바닥엔 오래된 봉인의 문양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고 그 문양 주변에는 수십 년간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은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다. 그러나 그 공간만은 이상하게 온기가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 그곳에서 계속 숨을 쉬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강철은 재단 바깥을 살피며 결계를 점검했다. 여기 아직 숨 쉬고 있어. 팔척귀가 완전히 떠난 게 아니야. 그의 말에 열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을 베어 자신의 피를 봉인 위에 떨어뜨렸다. 피가 스며들자 문양은 미약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무구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 먼 곳에서 울부짖는 듯한 낮고 둔탁한 소리였다. 마침내 무구가 모습을 드러냈다. 조모 넙덕이 생전 간직했던 단검 형태의 무구. 열이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것을 들어올렸다. 무구는 그녀의 손 안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마치 열이의 결심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듯 따뜻한 기운을 전했다. 그러나 그 순간 안개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피어올랐다. 바로 팔척귀였다. 그의 형체는 전보다 더 또렷했고 눈빛에는 원한과 증오가 응고되어 있었다. 왕가의 피는 나를 저버렸다. 이젠 내가 그 피를 먹을 차례지. 열이는 무구를 높이 들며 외쳤다. 넌 이곳을 더럽혔어. 지금 여기서 끊어낼 거야. 팔척귀는 웃지 않았다. 대신 바로 공격해왔다. 공기 자체가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함께 열이와 강철은 재단 한가운데로 밀려났다.
여리는 흔들리는 손으로 무구를 휘둘렀고 그 칼끝이 팔척귀의 어깨를 스쳤다. 거기서 피어난 연기는 순식간에 팔척귀의 몸을 감쌌고 그의 형체가 잠시 흔들렸다. 강철은 그 틈을 노려 여리를 감싸 안으며 뒤로 물러섰다. 지금이야. 무구가 반응할 때 봉인을 열어야 해. 여리는 다시 손을 베고 피를 제단의 중심부에 뿌렸다. 봉인의 문양이 격렬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팔척귀가 괴성을 지르며 그 안에 갇히듯 빨려 들어갔다. 그러나 팔척귀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윤곽을 더욱 뚜렷이하며 그 안에서 익숙한 혼의 형상을 드러냈다. 윤감날이었다. 그의 혼이 잠시 팔척귀의 육신에서 분리되어 떠오른 것이다. 여리는 눈을 뜨고 손을 뻗었다. 윤감날이 나야. 나 여리야. 하지만 윤갑의 혼은 흐릿한 웃음만을 남기고 다시 팔척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순간 팔척귀는 몸을 뒤틀며 누군가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바로 그때 나타난 이는 영인대군이었다. 그는 대비의 명으로 제단의 기운을 살피려 왔고 그 앞에 노출된 팔척귀의 잔재는 그를 새로운 숙주로 삼았다. 여리는 외쳤다. 안 돼. 그는. 하지만 늦었다. 팔척귀는 영인대군의 눈 속에 자리를 잡았고 그 입에서 으스스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강철은 여리 앞을 막아서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건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3부. 혼의 문턱을 넘는 자들. 제단 위는 다시 침묵에 잠겼지만 공기 중에 남은 흔적들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다. 여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다. 윤감나리의 혼은 눈앞에서 사라졌고 강철은 무력하게 옆에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영인대군의 몸을 차지한 팔척귀는 사라진 듯 보였지만 그 기운은 명백히 제단 안에 여전히 살아있었다. 여리는 경기석을 손에 쥐었다. 돌이 아니라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그때였다. 제단 뒤편의 동경이 스스로 흔들리며 희미한 윤곽을 비추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그 안에서 여리를 부르고 있는 듯 동경 안엔 안개와 빛이 어지럽게 섞여 흐르고 있었다. 여리는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강철의 기운이었다.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이승과 저승 사이의 틈새에서 흔들리는 존재. 강철, 당신 거기 있는 거죠? 여리는 속삭이며 거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경귀석을 꺼내 동경 앞에 올려놓고 조모 넙덕에게 전해들은 혼결 의식을 준비했다. 지워진 이름, 끊긴 혼. 이 피로 너를 부른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 거울 위에 피를 떨어뜨렸다. 순간 동경이 푸른 빛으로 반응했다. 강철은 그 안에서 나타났다. 홀령도 귀신도 아닌 어중간한 존재. 무너진 이무기의 혼, 그리고 윤감나리의 잔재가 결합된 불완전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는 분명 여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리야, 날 불렀니? 그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들려왔고 여리는 울음을 터뜨렸다. 당신을 다시 데려올 수 있다면 나 뭐든 할 수 있어. 그녀는 손을 동경 속으로 뻗었고 동시에 강철의 형체도 거울 저편에서 팔을 뻗었다. 그러나 닿지 않았다. 그때였다. 제단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팔척귀의 기운이 다시 솟구쳤다. 그것은 영인대군의 몸에서 폭주하듯 튀어나온 원한의 덩어리였다. 그의 두 눈이 피처럼 붉게 물들며 으르렁거렸다. 왕가의 피는 저주다. 나를 묻고 나를 잊고 다시 태어난다. 나는 끝나지 않았다. 강철은 그것을 보고 거울 속에서 외쳤다. 여리야, 물러서. 여리는 동경에서 손을 거두고 경귀석을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강철의 기운이 머무는 거울을 다시 닫아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강철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다. 그 또한 팔척귀와의 싸움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또 하나의 영혼이었다. 팔척귀는 영인대군의 육신을 휘감은 채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그 고통은 원한의 소리였고 수백 년간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절규가 겹쳐진 메아리였다. 여리는 무구를 손에 들고 다시 일어섰다. 나는 무녀여리. 이 원한을 끊기 위해 여기에 있어. 그녀는 제단 위에 뛰어올라 경귀석과 무구 그리고 자신의 혼을 걸고 마지막 봉인을 시도했다. 그 순간 수살기 오김의 혼이 다시 나타났다. 오김은 고요한 얼굴로 여리 옆에 섰고 자신을 해원시켜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건넸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해요. 오김의 혼이 여리의 무구 안으로 사라졌고 그 무구는 단번에 빛을 발하며 영인대군 안에 팔척귀를 찌르듯 꿰뚫었다. 영인대군은 비명을 지르며 무너졌고 팔척귀의 기운은 마침내 사라졌다. 그러나 대가는 혹독했다. 영인대군은 결국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고 살아남았지만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소문이 궁 안을 감돌았다. 여리는 제단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제 정말 다 보내줄게. 널 증오했던 그 마음까지도. 그 순간 하늘에서 내리던 안개가 걷히고 여명의 빛이 내불산을 덮기 시작했다. 그녀는 끝내 강철을 데려오지 못했지만 윤감나리의 혼은 그녀 안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여리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드라마 귀궁 5화 뇌피셜 소설
혼의 문턱을 넘는 자들을 마무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뇌피셜도 공유해주세요. 이상 웰컴 투 드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